유형별 붕괴 연습하기라고 해서 나와져 있고요. 회사 코드는 저희가 집중심한 회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써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첨번 사업장에 들어가셔서 하셔라. 그리고 입력시 유의사항이 나와져 있죠. 요 입력시 유의사항이 시험지 맨 꼭대기에 항상 써 있는 글씨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무엇하지만 생략하지만 우리 타계정 대체거래는 적요 번호를 선택하여 입력해라. 그러니까 적요는 타계정 대체거래만 채점하겠다 이 얘기가 됩니다. 우리 왜 8번 적요 있었죠? 자, 그리고 채권과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등록되어 있는, 근데 그 등록이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를 선택하는 방법으로 입력해라. 당신이 이미 등록하는 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검색했을 때 분명히 등록되어 있을 것이다. 그럼 그거 선택해라. 다만 신규는 등록하라고 별도로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없는 건 이미 등록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공장에서 발생된 제조 경비는 500번대에 있는 계정 코드를 써라. 그래서 우리가 공유생비 근데 공장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럼 511번을 선택해야 되는 거고 사무실에서 발생된 부분이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800번대에 있는 코드. 그럼 811번 공유생비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제조하고 관련된 부분이 없다. 우린 도매가 주업이다. 그리고 제조는 없다. 그러면 800번대 코드만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회계처리 시 계정 과목은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으로 한다. 자,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거래처 등록도 이미 등록하는 거 허용하지 않고 그리고 계정 과목도 이미 등록하는 거 허용하지 않겠다. 벌써 계정 과목이 적요 등록에 계정 과목 세팅되어 있으니 내가 새로 등록하시오라는 걸 시험지 지문에 주지 않았다라면 등록된 것 중에 가장 적절한 거 선택. 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공통적인 전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맞춰서 하실 것. 그러면 이제 적요 입력 안 할 거고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해서 관리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건 이렇게 바른 식당 직접 입력하는 것도 이제 안 합니다. 지금부터는 모두 다 시험 버전으로 갑니다. 자, 2월 거래입니다. 그럼 저희는 달을 며칠로 바꿔놓자. 2월이요. 그래서 우리 상단에 월을 2월로 바꿔주시고요. 일자는 입력 안 할게요, 여러분. 매번 일자를 입력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2월 2일이네요. 자, 시험 보실 때 일자를 잘못 입력했다. 내가 2월 2일에 넣어야 되는데 3월 2일에 입력하고 왔다. 점수는 없습니다. 일자가 잘못된 건 다 0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월에 그 일자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 꼭 숙지해 주실 것.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하여 1년간 동양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얼마 85만 원을 우리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무슨 처리해달라? 비용 처리해달라라고 했어요. 자, 영업부에서 사용하는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 그러면 비용 처리해달라고 했으니까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고요. 반드시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로 처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차변엔 보험료 처리하시면 되고요. 대변엔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네요. 우리은행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은행 보통예금 무엇 하시면 된다? 감소시켜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보험료, 대변엔 보통예금. 근데 은행이 써 있으니까 반드시 은행의 코드를 넣어 주셔라. 그러면 입력하러 가죠. 2월 2일입니다. 자, 이거는 차변 대변 넣어야 되겠죠, 여러분? 차변 3번을 선택하고요. 계정 과목에 가셔서는 보험료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보험료 세자를 치셔도 되고 저처럼 보험을 치셔도 됩니다. 근데 정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럼 보험에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잖아요. 여기다 루자를 덧대서 치시면 보험료만 검색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드돔 F2번 창에서 다시 덧대서 치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자, 521번이 아니라 반드시 몇 번? 821번. 자, 선택하시고 엔터. 거래처 입력 안 합니다. 적요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차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85만 원. 자, 입력하시고 그럼 커서 벗어나죠, 여러분? 자, 날짜 동일합니다. 그럼 엔터 하시면 날짜 붙죠. 구분은 몇 번으로 가요? 4번으로 갑니다. 대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계정 과목은 보통예금은 103번입니다. 103번 보통예금 넣어주시고요. 반드시 거래처는 우리은행을 꼭 넣어주실 것. 그래서 우리 입력하시면 검색이 되죠. 그럼 해당되는 거래처 선택해 주시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이다? 85만 원. 자, 자동으로 맞춤 처리됐으니까 더 하실 일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 그러니까 여러분 분기를 무조건 하실 수 있어야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손이 느리신 분들은 똑같은 거에도 지속적인 연습을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차변은 3번, 대변은 4번. 그리고 한글 두 자를 치시거나 코드를 하시면 직접 넣으시거나. 자, 그 다음 2월 3일로 가겠습니다. 자,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고요. 초청 강사에게 강사료 120만 원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액 39,600원을 제외한 금액을 우리은행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은행 보통예금은 대변에 기록해요? 차변에 기록해요? 대변에 기록하시면 되죠.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의 계좌에서 지급했으니까 대변의 보통예금을 감소시킵니다. 자, 그리고 그 감소시킬 때 원천징수세액 39,600원 있었네요. 자, 우리가 원천징수를 하는 입장에 여러분, 그럼 뭐라고 처리한다? 예수금이라고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거 읽자마자 예수금 계정 과목이 기억나야 되죠. 그러면 원천징수세액에 예수금 쓰시고, 그리고 보통예금 정리 끝났으니까 대변은 끝난 거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돈 120만 원 왜 준 거예요, 여러분? 마케팅 부서에서 마케팅 교육을 실시했어요, 여러분. 교육을 실시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런 계정 과목을 뭐라고 부른다? 교육 훈련비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을 진행했을 때 나가는 돈, 교육 훈련비. 마케팅 부서는 누가 봐도 어디에 들어가요, 여러분?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비용의 발생은 어느 변? 차변. 그럼 차변은 교육훈련비, 대변은 예수금과 보통예금 끝난 거죠.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반드시 일자 며칠이요? 3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변부터 입력하자? 저는 차변부터 넣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교육훈련비 검색되죠. 자, 우리 몇 번 선택하자? 825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보러 가시면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엔터를 치면 이렇게 따라붙어요, 우리은행이요. 근데 이거 채점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와서 얘를 지우려고 노력하지 마셔라. 시험에서는 그냥 패스하셔라. 코드가 입력된 거로 채점하는 거니까 적용 입력 안 합니다. 금액 120만 원 입력합니다. 120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짜니까 엔터. 대변은 몇 번이죠? 4번. 대변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금이나 보통예금이나 누굴 먼저 치는 게 예수금. 그래서 예수금 입력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코드 잘못 넣었네요. 자, 그래서 아이고 예수금 코드 번호 넣어주시고요. 254번이었네요, 여러분. 자, 거래처는 상관없으시고 적유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120만 원이 아니라 얼마에다? 39,600원. 그럼 39,600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날짜 같은 날이죠, 여러분. 자, 그러면 엔터 하시고요. 대변입니다. 자, 4번 눌러도 되고 엔터 하시면 대변이 따라 붙죠. 그리고 우리 뭐라고 입력해요? 보통예금. 그러면 보통예금은 103번이고요. 그리고 우리은행은 입력하시면 되겠죠. 사실 위에 98001이 보이니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색해서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간 금액은 116만 400원이 나간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표 입력하실 때요. 우리 기본적으로 입력하실 때 정리를 하실 때 어떻게 넣으셔라. 지금과 같은 경우는 차변에 전체 금액이 먼저 나오잖아요. 전체 금액 넣으시고 대변에 가서 시험지에 써 있는 금액을 넣으세요. 그럼 나머지가 잔액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보통 예금에 여러분들 계산기를 눌러서 여기다 116만 400원 써놓지 않아도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대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만 잘 하시면 분기는 이렇게 완성이 되져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고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정리. 자, 그 다음 2월 4일입니다. 내용 들어가 볼게요. 우리은행에서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후 상환 조건으로 1억 원을 대출받아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동대출에 담보로 제공하였다. 그럼 근저당 설정했다는 얘기네요. 뒤에는 근저당 설정한 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 대체 입금하고까지가 회계상의 거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 은행에서 무엇하였다? 대출을 받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엇했다는 얘기일까요? 돈 빌려왔어요 라고 하는 차입이죠. 그래서 차입금 1억 원. 자, 그런데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몇 년 후요? 1년 후 상환 조건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이면 뭐로 가셔야 돼요? 단기 차입금. 근데 1년 후면 뭐로 가셔야 돼요? 장기 차입금. 그쵸? 그래서 여기 차입금 앞에는 요게 중요했던 거죠. 1년 이내이면 단기,
1년 후이면 경과했다는 얘기로 인식하셔야 되니까 우리 무엇으로? 장기 차입금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은행 꼭 넣어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돈은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했대요. 그러면 우리 요 부분은 차변에 기록해야 되는 계정 과목이죠. 그래서 차변에 보통 예금을 무엇하시고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엔 장기 차입금 갚아야 될 빚을 늘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보통 예금에 우리은행을 넣어야 되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근데 여러분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했다고 했는데 우리은행 계좌인지 신한은행 계좌인지 국민은행 계좌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시험 문제는 보통 예금에 계좌를 기록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계좌가 나오려면 무슨 부분? 우리은행 보통 예금으로 대체 입금하고 이렇게 붙여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얘기가 없죠. 그래서 차변에는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입력하러 가시죠. 여러분 날짜 며칠을 넣어주시면 되시죠? 날짜는 4일입니다. 자, 차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통예금 증가시켜 주셔야 되겠죠? 보통예금은 103번. 자, 그리고 거래처는 입력하지 않을 거니까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적요도 생략. 자, 금액 얼마이죠? 1억. 그럼 100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같은 날짜니까 엔터. 반대 대변은 4번. 자, 그리고 장기차 입금입니다. 그럼 장기차 넣어주시고 엔터 치시면 장기차 들어간 게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러면 차자를 치시면 줄어들죠? 그래서 장기차 입금 293번 선택. 근데 반드시 여기에 누구 넣어주셔야 된다? 우리은행을 꼭 넣어주셔야 된다. 자, 근데 계좌번호는 별도로 안 줬으니까 저희는 저 계좌번호 무시하고 갈게요. 그래서 우리은행 선택해서 가시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로 가자? 1억으로 넣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무상에서는 여러분 사실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네, 업무상에서는 계좌번호 달리 나와요. 근데 시험이니까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2월 5일 거 가겠습니다.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 정기예금 1,000만 원을 예입하다. 여러분 당좌예금 통장에서 우리은행 정기예금에 돈을 이체했대요. 만기는 몇 개월이요? 6개월 만기. 그러면 이 정기예금은 당좌자산이겠죠, 여러분? 그래서 뭐 정기예금은 당좌자산 쪽에 있는 코드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계정 과목도 뭐로 간다? 정기예금이에요. 그러면 정기예금 차변에 증가시켜 주시고 얼마요? 1,000만 원. 그런데 당좌예금 통장에서 예입한 거니까 우리 당좌예금 통장 대변에 무엇 하시면 될까요?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더 할 얘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차변에 우리 정기예금 증가시켜 주시고 대변에 당좌예금 감소시키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자, 일자는 5일입니다. 그래서 전표에 가셔서 일자 5일 넣어주시고요. 차변에 정기예금을 입력합니다. 자, 정기예금과 정기적금 있죠, 여러분? 105번. 누가 봐도 당좌 자산의 코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다 당좌예금 썼군요. 제 마음은 당좌 자산이었는데 당좌 자산 코드이다. 자, 그리고 여러분 거래처는 우리은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은행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은행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우리은행이 보통예금 통장이라는 거 이제 싹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그냥 코드 관리로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은행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000만 원을 입금시켰습니다. 그럼 1,000만 원 넣어주시고요. 자, 같은 날짜 5일이고요. 대변은 4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좌 예금을 감소시켜 줍니다. 당좌 예금은 102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게 102번 당좌 예금, 103번 보통 예금. 자, 그리고 우리 은행 명기한 적 없으니까 은행은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대변에 1,000만 원 기록하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 2월 7일 분계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상사에 대한 미지급금 250만 원이 당일 보통 예금 계좌에서 이체 지급되었다. 그럼 여러분 거래처는 누구고요? 공공상사. 우리 미지급금을 무엇하였다? 상환하였다. 그럼 여러분 미지급금은 감소시켜 주시고 그리고 돈은 어디서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 그럼 보통예금 감소시켜 주시면 되죠. 그러면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에? 대변에. 자, 부채의 감소는 어느 변에? 차변에. 여러분 다 끝난 얘기죠? 그리고 거래처 넣어주시면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보통 예금에 누가 보이지 않는다? 거래처가 안 보이네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거래처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가볼까요? 자, 날짜 반드시 며칠로 바꿔주시고 7일입니다. 자, 차변엔 대변에 있었던 253번 미지급금을 감소시킵니다. 거래처는 00이라고 넣어주시면 공공상사 검색이 됩니다.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차변의 금액은 25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커서가 일자로 내려옵니다. 동일하니까 엔터 해주시고요. 자, 우리 차대에서 대변 넣으셔야 되니까 4번. 그리고 보통 예금은 103번. 자, 그리고 은행 명기 없으니까 그대로 무엇한다? 패스.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금 공공상사 250, 대변의 보통 예금 250. 됐어요? 이렇게 넣으시고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 다음 2월 10일입니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회계사랑에 주식 몇 주를 500주를 주당 6,000원, 액면가액은 5,000원입니다. 자, 구입하고 그럼 일단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구입하고 해서 무엇하자? 정리를 하자. 그럼 여러분 5,000원짜리 6,000원에 샀으니까 여러분 500주를 6,000원에 샀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우리 500주 곱하기 6,000원 하시면 우리 얼마가 되나요? 300만 원인가요? 그래서 300만 원을 지불하고 누구를? 단기 매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샀습니다. 자, 그리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얼마? 25,000원을 무엇하여? 포함하여 보통 예금에서 계좌 이체했대요. 그럼 보통 예금은 감소시켜 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보통 예금은 어느 변에? 대변에 우리 300만 원과 25,000원 더해서 우리 기록해 주시면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매입 수수료 25,000원은 취득원가에 가산한다, 가산하지 않는다? 가산하지 않죠,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은 수수료 비용 처리하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수수료 비용은 판매별 관리비 못 들어가죠, 여러분. 그래서 뭐로 들어가야 돼요?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기억하자?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쓰자. 900번대. 됐을까요? 이제 그거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하러 갑니다. 어느 변을 먼저 넣든 상관없을 거고요. 일자에 가셔서 2월 10일을 넣어줍니다. 저는 차변부터 들어갈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을 검색합니다. 그럼 단기자 넣으시고 검색하시면 되죠. 단기 매매증권 몇 번? 107번. 자, 거래처와 적요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우리 500주 곱하기 6,000원 해서 얼마 나왔다? 300만 원 나왔죠. 300만 원 입력해 주시고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변이죠, 여러분? 그러면 엔터 치시면 되죠. 그리고 우리는 수수 두 자를 치고 엔터를 하시면 수수 들어간 거 다 검색이 되죠, 여러분? 근데 보시면 우리는 몇 번에 984번에 수수료 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 그래서 984번 쓰셔야 됩니다. 자, 요 계정 과목 안 쓰시고 831번 쓰시면 점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을 쓰셔라. 그래서 984번을 선택됐을까요? 자, 그리고 금액란까지 넘어오셔서 여기 차변과 대변 써 있는 게 금액란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 넘어오셔서 우리 얼마 넣으셔라? 25,000원이죠? 25,000원 입력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302만 5천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한 거죠. 그래서 같은 날짜에 대변 4번, 그리고 보통예금 103번, 은행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엔터, 그리고 지출한 금액은 302만 5천원이 됩니다.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날짜 가겠습니다. 2월 11일. 자, 단기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 중이던 상장 주식 일부. 자, 500만 원을 800만 원에 무엇하고요? 처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래 수수료 7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보통 예금으로 무엇되었다? 입금. 그럼 보통 예금으로 입금되었으니까 우린 차변에 보통 예금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내가 처분한 금액은 얼마이죠? 처분 가액은 8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800만 원에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주식은 얼마짜리다? 500만 원짜리. 그러면 취득원가 또는 장부가액이겠죠? 그래서 장부가액 500만 원짜리를 800만 원에 팔았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계산 공식 만들면 우리는 양수 나와요? 음수 나와요? 양수. 그래서 얼마 나오나요? 300만 원이라고 하는
우리 이익이 등장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더라? 나 이거 파는데 발생된 수수료 7만 원이 있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7만 원은 별도의 수수료 처리한다고 배우셨어요? 아니면 우리 처분에서 발생되는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고 배우셨어요? 가감한다고 배웠죠? 그러면 처분 손익에 가감을 해주셔야 되겠죠? 아이고, 가감. 그러면 이익이면 깎아먹고 손실이면 더 증가시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우리는 300만 원에서 얼마를 빼시면 7만 원을 빼시면 실제 이익은 얼마가 될 것이다? 293만 원이 되겠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정리.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300만 원 이익 처리하시고 7만 원 비용 처리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처분 손익에 가감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이라고 했네요. 그럼 개정 과목은 요거 읽자마자 누가 기억나셔야 돼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게 기억이 나셔야 되겠죠. 뭐 6번도 동일했던 얘기이고요. 그러면 회계 처리하러 들어가 보시죠. 날짜 변경하는 거 절대로 실수하지 마실 것. 2월 11일입니다. 자, 그리고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었던 유가증권 얼마짜리 500짜리가 없어지면서 이익이 나왔죠. 그리고 돈을 받을 때는 수수료 빼고 받았대요. 그럼 받는 돈은 800만 원 마이너스 7만 원이 빠지고 들어왔겠네요. 저는 차변부터 넣을게요. 자, 차변에 보통 예금을 기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란까지 가셔서 차변에 얼마 넣자? 800 마이너스 7만 원 하시면 우린 793만 원인가요? 793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래서 7930 플러스 엔터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같은 날짜 입력하시고요. 대변 갑니다. 자, 대변에는 우리 누구 입력하시라? 내가 갖고 있던 단기 매매 증권. 그래서 단기 입력하시면 모두 검색이 되죠. 107번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금액은 얼마를 상계 정리하시라. 500만 원 상계 정리. 됐을까요? 자,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대변. 그럼 엔터 치시면 따라 붙죠. 그리고 뭐라고 입력하자?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은 몇 번? 906번입니다. 마음이 너무 급해서 또 평가이익 선택하고 나오지 마시고 다 잘해 놓으시고 계정 과목 엉뚱한 거 선택하고 나오세요. 근데 이게 중간에 본인들이 모르세요. 근데 점수 채점해 보면 자꾸 점수가 되게 많이 차이 난대요. 그러면 선택에서 뭔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이익 906번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293만 원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죠. 2월 12일이에요. 자, 주식회사 성진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 중 100만 원은 무엇으로 받고요? 현금으로 받고. 자, 그럼 여러분 외상매출금 중이라고 했으니까 성진의 외상매출금은 무엇 할 것이다? 감소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느 변을 쓰시면 돼요? 대변. 자, 그런데 그 500만 원 중에 100만 원은 뭐로 받았다? 현금. 그러면 현금은 차변에 증가시켜 주시고. 자, 나머지 잔액은 동점 발행,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 여러분 동점이 발행한 약속 어음으로 받았다고 했으니까 타인이 발행한 거죠. 누구요? 성진이 발행한 거.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누굴 쓰시면 될까요? 받을 어음이라고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금액은 얼마? 400만 원이겠네요. 더 할 거 있으신가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외상대금 무엇한 거? 회수한 거 회계처리 문제입니다. 자, 날짜 며칠로 변경하시고 12일. 자,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자, 대변에 갑니다. 그리고 외상매출금 입력합니다. 외상 두자 치셔도 되고 108번 입력해도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거래처 누구 넣어주셔야 되죠? 성진. 그래서 성진거래처 꼭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대변의 금액은 얼마라고 입력하자? 500만 원을 감소시켜 줍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에 차변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우리 차변에 뭐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 현금. 자, 그러면 현금이라고 치셔도 되고요. 101번이라고 치셔도 됩니다. 그래서 현금을 넣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거래처 따라 붙는 거 채점하지 않으니까 저처럼 지우지 않아도 돼요. 저는 여러분한테 최적화 시켜드리고 싶어서 지우는 거니까 그냥 따라 붙은 거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그리고 금액은 얼마? 100만 원입니다. 그럼 1 플러스 엔터.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차변에 그럼 엔터 치시면 되죠? 자, 그리고 받을 어음 입력합니다. 110번이고요. 또는 받을 입력하시고 거래처는 성진 꼭 넣어주셔야 되죠. 근데 위에 성진이 몇 번이다? 101번. 그러면 101 입력하시면 되죠. 그래서 101 넣어주시면 성진 들어올 것이고 금액은 400만 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요 문제가 AT에 가면 뭐라고 넣는다? 어음이 만기가 며칠이고 어음 번호가 몇 번이고 이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업무는 그걸 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지금 전사는 안 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우리는 펑션키 몇 번을 누르자? F3번이에요. F3번 키. 그거 그래서 실제 수업할 때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게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시험에 다른 점을 찾는다라면.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시고 마무리. 그러면 8번 문제까지는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3일이네요, 여러분. 그러면 날짜는 2월 13일 변경해 주시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자, 다파라 상세에 대한 받으러움 3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추심 수수료 5,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당좌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여러분, 다파라 상사에서 나한테 줬던 어음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만기가 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만기에 어디로 돈을 받았다? 당좌예금으로 입금받았다. 그럼 당좌예금 무엇 하시고요?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받으러 무엇 하시면 돼요? 감소시켜 주시면 됩니다. 거래처 누구 꼭 넣어주시고요. 다파라 상사를 꼭 넣어주시고요. 그런데 은행이 공짜로 할 일은 없다겠죠, 여러분. 그래서 은행에서는 저한테 뭐 받아갔대요? 추심 수수료 5,000원을 받아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300만 원에서 5,000원을 빼고 우리 당좌예금에 입금됐대요. 그러면 요거 뭐로 처리한다? 수수료, 비용 처리하시면 되겠죠, 여러분? 그리고 요 부분은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나오는 수수료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우리 뭐로 간다? 판매비와 관리비. 아까 우리 수수료 비용 하나 있었죠, 여러분? 단기매매증권. 그거는 영업의 비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격이 분류가 다르다는 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입력하러 가시죠. 자, 우리 날짜 아까 미리 말씀드렸죠? 13일 입력. 자,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저는 대변부터 정리할게요. 대변에 받을 어음 넣겠습니다. 받을 어음 110번이고요.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였습니다. 그럼 다파라 상사 넣어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금액 얼마 감소시킨다? 300만 원 감소. 자, 그리고 차변으로 갑니다. 같은 날짜의 차변은 3번. 입금된 부분 넣기 전에 수수료 비용이 먼저 보이니까요. 저는 수수료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자, 수수료라고 치시고 또는 수수라고 치시면 계정 과목 검색되죠. 자, 우리는 831번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가시면 되신다? 5,000원. 여러분 제가 왜 대변 먼저 넣는지 아시겠죠? 그러면 대변에 300을 넣고 나면 차변을 그 다음에 치면 5,000원 빠지고 입금된 금액이 얼마 여러분? 299만 5천원 자동으로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자 그러면 같은 날짜 13일 차변 엔터 그리고 당좌 예금은 102번. 자 은행은 별도로 준 거 없으니까 그대로 넘어오시고 차변의 금액은 299만 5천원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10번째 문제 갈게요. 자 날짜는 14일이네요. 자 거래처인 다파라 상사로부터 받은 받으럼 500만 원을 거래 은행인 국민은행에 할인을 하고 할인료 12만 원을 제외한 금액은 보통 예금에 입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보통 예금에 입금했으니까 우리는 보통 예금 무엇 하시고요? 증가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럼 차변의 보통 예금 정리 끝났네요. 근데 요 돈이 들어온 건 내가 500만 원짜리 받을 어음을 거래은행, 국민은행에서 무엇하였다? 할인했다는 거죠. 그러면 받으럼 500만 원은 할인했으니까 내 장부에서 무엇해 된다? 없어지죠. 무슨 거래이면? 매각 거래이면. 그래서 매각 거래이면 받으럼을 장부에서 무엇한다라고 했어요? 제거하라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럼 대변에 감소시켜 주시고요. 거래처는 다파라 상사가 되겠죠. 그리고 매각 거래와 관련해서 발생된 누구는 할인료 12만 원은 계정 과목 뭐로 처리한다라고 배우셨고요. 요걸 기억해야 되죠, 여러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고 배우셨죠.
그래서 영업의 비용인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매각거래가 아니고 차입거래입니다 라고 나오면 여기를 뭐로 고쳐주셔라? 우리 요 부분은 이자 비용으로 고쳐주셔라. 이렇게 배우셨고요. 됐어요. 저는 매각거래입니다. 시험은 매각거래가 훨씬 빈도가 높다고 그랬죠. 그럼 차변 대변 다 정리 끝났잖아요, 여러분. 받으러 온 대변에 쓰시고 차변에는 돈 받은 거와 매출채권 처분 손실 비용 처리하면 끝나는 거죠. 자, 입력하러 가겠습니다. 일자는 14일이고요. 저는 이 부분도 대변부터 넣겠습니다. 자, 그럼 대변은 4번이죠, 여러분. 4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내가 갖고 있었던 어음, 받으러 온 110번. 자, 거래처는 누구이고요? 다파라 상사. 자, 그리고 금액은 얼마 넣어주시면 되신다? 우리 500만 원입니다. 그럼 5 플러스 엔터. 자, 같은 날짜 엔터. 대변이니, 우리 차변이니까 3번.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먼저 넣을게요. 그럼 매출이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면 참 많은 계정이 들어오죠, 여러분. 여기다가 누구를 선택하시면 매출 채권이니까 매출 채자까지 치시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 956번이 등장합니다. 자, 선택하시고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거래처는 필요하지 않고 적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할인료 얼마? 12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합니다. 자, 그리고 같은 날짜에 같은 차변에 돈은 뭐로 받았다?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보통예금은 103번이고요. 은행은 별도로 준 게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는 않습니다. 자, 할인은행만 준 거지요. 통장에 대한 은행을 명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통예금 입력하시고 그대로 넘어오시고요. 입금된 금액은 488만 원이 됩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2월 15일. 자, 인천세관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에 대한 통관수수료 16만 원을 현금으로 무엇하였다? 지급하였다. 자,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통관수수료였겠죠.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통관수수료는 원재료와 관련된 통관수수료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취득하는 과정 중에 발생되는 취득 뭐가 될까요? 부대 비용이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럼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무엇으로 가시라고 배웠어요? 취득, 원가에 무엇한다? 가산한다라고 배우셨죠?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현금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현금만 단독으로 등장이 되니까 우리는 무슨 전표? 아, 출금 전표 처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가 되죠. 또는 차변과 대변으로 입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가로에 취득 원가로 회계 처리하며 원재료는 공장에 입고됐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공장에 입고가 안 되고 운송 중이다 라고 하면 뭐로 가요? 미착품이에요, 여러분. 운송 중이면 미착품으로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는 입고가 됐으니까 우리 계정 과목 뭐로 간다? 원재료로 갑니다. 그래서 원재료로 즉시 증가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대변의 현금이라는 회계 처리가 들어오는 거죠. 됐을까요? 그러면 저희는 출금전표 처리로 끝내도록 할게요. 자, 날짜 15일 입력해 주시고 자, 출금은 몇 번? 1번입니다. 자, 그리고 원재료는 반드시 제조업의 코드로 써야 되니까 우린 153번입니다. 자, 153번 넣어주시고요. 금액은 16만 원 넣어주시고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금 전표 처리하시면 하단에서 확인이 돼요.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 16만 원, 대변의 현금 16만 원 이렇게 기록된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차대로 치셔도 상관없다고요. 네, 차대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그 다음 16일로 갈게요. 12번 문제. 날짜는 16일. 자, 주식회사 지성의 파산으로 인하여 외상 매출금 얼마? 100만 원이 회수 불능하게 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여러분, 우리 대손이 발생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손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요. 머릿속에 기억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여러분. 무슨 부분? 우리 누가 있으면 대손 충당금이 있으면, 그쵸? 그래서 대손이 발생하면 대손 충당금과 무엇 하신다? 우선 상계한다. 그래서 대손 충당금 우선 아이고 우자가 잘못 써졌어요. 우선 상계.
자, 그리고 나서 대손 충당금이 무엇하게 되면 부족하게 되면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겠죠, 여러분? 누구요? 외상매출금 잔액이. 그래서 부족하게 되면 무슨 처리하자? 대손 상각비 처리하다. 다만 이 대손 상각비 처리할 때 외상 매출금은 상거래잖아요. 그러니까 대손 상각비가 맞죠. 근데 이 부분이 미수금이에요 라고 나오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처리해야 되겠죠. 그거 고민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얘기는 끝내놨어요. 그리고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대손세금 고려하지 않기로 한대요. 이 금액에 부가세가 있으면 국가한테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고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100만 원 모두 다 뭐가 된다? 나 못 받는 대손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보면 대손충당금 잔액을 안 주었죠? 그럼 어디 갔다 오셔야 돼요? 합계잔액 시산표. 자, 합계잔액 시산표는 며칠 날짜로 조회한다? 2월 16일. 그래서 2월 16일 날 합계잔액 시산표를 조회하셔서 누구를 확인한다?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대손충당금을 확인합니다. 그러면 우린 조회하러 가야 되겠죠, 여러분? 자,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요. 메인 화면 눌러달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어디 가자? 결산, 재무제표 쪽에 가셔서 합계잔액 시산표라고 하는 메뉴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반드시 조회할 때 날짜 며칠 조회하시라고요? 2월 16일. 자, 그래서 여기 기간이라고 나와져 있는 부분에 2월 16일을 입력합니다. 이거 그냥 엔터 치시면 12월 31일이 검색이 돼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2월 16일을 검색해 주시고요. 자, 우리 외상 매출금 현재 1,700만 원이 있고요. 그와 관련된 대손 충당금 현재 얼마 있다? 22만 원 있다라는 거 보이시죠? 자, 요걸 무엇 하시라는 거예요? 시험지에 메모하라는 얘기죠. 아, 학계잔액 시산표 조회해 보니까 대손 충당금은 22만 원이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못 받게 된 회수 불능의 금액은 얼마이다? 100만 원. 그럼 여러분 충분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 부족하네요. 그럼 22만 원을 뺀 얼마는? 78만 원은 무슨 처리한다? 대손 상각비 처리하겠죠. 그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시험 문제가 친절하면 뭐라고 얘기한다? 가로 열고 대손 충당금 22만 원이 있다. 또는 가로 열고 대손 충당금이 충분하다. 이런 식의 글씨를 줄 거예요, 여러분. 또는 장부를 조회하여 확인해서 회계 처리라 이렇게 줄 겁니다. 아무 말이 없으면 갔다 오셔야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확인했고요. 회계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합계잔액 시산표는 저는 잠깐 띄워놓고 갈게요. 네, 우리는 일반 전표에 갑니다. 날짜는 며칠이고요? 16일. 자, 그럼 16일 상태에서 구분란에 어느 변부터 정리할까요, 여러분? 우리 못 받게 된 돈. 그럼 어느 변에 정리해요? 대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손 충당금과 우선 상계하시고 부족하면 대손 상각비 처리하세요라고 하는 건 차변에 누구를 쓸 거냐 이 얘기인 거죠. 그래서 대변은 결정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108번을 입력하시고요. 거래처는 주식회사 지성이니까 지성을 반드시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대변의 금액은 100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합니다. 자, 같은 날짜니까 엔터하시고 차변은 3번입니다. 여러분 외상 매출금이 몇 번이에요? 지금 코드 번호 108번. 자, 그럼 대손 충당금은 그 부분에 뭐를 넣으셔라? 플러스 1.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9번이죠? 그래서 109번 선택합니다. 또는 여러분 이 자리에서 대손이라고 넣으시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 이렇게 참고라는 부분에 109번은 외상 매출금하고 관련되어 있고요. 111번은 받으러온과 관련되어 있고요. 113번은 공사 미수금이고요. 이렇게 나와집니다. 이게 세무사랑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세무사랑은 관련된 코드를 참고 박스에 만들어줘요. 더조는 이게 없어요. 참고가 없습니다. 그냥 109번, 111번, 113번, 115번, 117번 이렇게 떠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할 때는 차감 계정은 특수한 경우들이 아니면 원래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나오는 건 본 계정에 플러스 1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108번 더하기 1하면 109번인 거죠. 됐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109번 대손 충당금 우리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금액은 100만 원이 아니라 얼마이다? 22만 원으로 수정 입력합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차변에 대손 상각비. 자, 그러면 대손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하시면 대손이 참 많이 검색이 되죠. 그죠? 충당금 계정이 많아서. 그럼 이 자리에서 상자를 하나 더 넣으시면 대손 상각비라고 검색이 되죠. 그럼 몇 번이에요? 835번. 자, 기타 채권이면 기타의 대손 상각비 900번에 있는 코드 쓰셔야 되고요.
자, 우리는 835번 선택하시고 금액은 78만 원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12번에 있는 2월 16일의 문제도 끝났어요. 자, 근데 제가 왜 학계잔액 시산표를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어요. 그럼 학계잔액 시산표는 전표 처리하기 전에는 지금 22만 원이 잔액이 있다고 대변에 보여졌거든요. 근데 이 상태에서 상단에 조회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대손충당금 우선 상계를 했으니까 차변에 가서 상계돼서 없어지죠, 여러분. 그럼 잔액이 얼마이다? 0이에요. 자, 우린 지금 회사를 만들어서 입력하고 오니까 다른 자료가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시험 보러 가시면 1월부터 12월에 자료가 한가득 들어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저희가 중간에 추가 입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떤 상황들이 나와져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기간에 일자를 잘못 조회하시면 내가 원하는 금액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회계 처리할 때 학계잔액 시산표가 업무든 자격증이든 조회에 의해서 장부 금액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내가 회계 처리하고자 하는 날짜로 조회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12월 31일이 아니라 내가 회계 처리하는 날짜를 입력해서 조회하시고 그 장부 금액을 가지고 정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날짜 입력 잘못하셔가지고 금액이 다 뒤틀리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백데이터의 중간에 대손금 회수를 넣어놓기도 해요. 그러면 12월 31일자에 가면 대손충당금 잔액이 다른 금액이 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되는 날짜로 조회하셔라. 자, 그 다음 13번 문제 2월 17일 거 가겠습니다. 자, 거래처인 주식회사 성민의 외상매입금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당좌수표 발행하여 지급하고 여러분 내가 외상때 갚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끊으면 내가 성민에 갚은 돈이니까 외상매입금 무엇 하시면 돼요? 감소시켜 주시고 거래처는 성민 쓰시면 되죠. 근데 뭐로 갚았니? 라고 했더니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대요. 내가 발행한 거죠. 그러면 누구를 감소시켜 주신다? 당좌예금이죠. 그래서 대변에 당좌예금을 감소시켜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대요. 여러분 외상매입금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하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내가 갚아야 될 빚입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채무라고도 하죠. 그러면 내가 채무를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네요. 그러면 우리 1,000만 원을 뺀 500만 원은 뭐라고 기록하시면 된다? 채무 면제 이익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채무 면제 이익. 그래서 제가 맹목적으로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던 개정 과목 2개가 있었죠. 그쵸? 뭐요? 자산소중 이익과 채무 면제 이익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니 절대 잊지 말아라. 그래서 자산소중 이익은 내 수중에 자산이 생기고 그럼 항상 차변은 자산이에요. 그리고 대변에 내가 대가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증여를 받았거나 기증을 받았다. 그래서 나온 게 자산소중 이익. 그리고 지금처럼 갚을 빚을 무엇하였다? 면제받았다.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입니다. 이거는 영업의 수익이죠. 네. 그리고 자산소중 이익도 영업의 수익입니다. 그러면 차변 정리 끝났고 대변 정리 끝났네요. 대변에 갚을 빚을 차변에 쓰시면 되고 내가 준 돈을 대변에 쓰시면 되겠죠. 수익은 당연히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고요. 자, 날짜 며칠 넣어주시면 될까요, 여러분? 17일. 그래서 17일 넣어주시고 우리 어느 변 선택하자? 4변 선택합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 넣어서 선택합니다. 251번이고요. 또는 외상자 치셔서 검색하시면 되겠죠. 거래처는 누구이죠? 성민입니다. 자, 성민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 우리 갚은 빚은 얼마이다? 1,500입니다. 자, 그리고 나인 벗어나서 날짜는 동일하니까 엔터. 자, 반대변을 넣을 거니까 대변 4번. 자, 그리고 당좌 예금은 102번. 근데 은행을 명기한 건 없어요. 그러면 은행은 코드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간 돈은 1,0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으로 수정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리고 같은 날짜 대변이니까 엔터. 그리고 채무 면제 이익을 입력합니다. 채무 두 자 치시면 검색이 되죠, 여러분? 그러면 채무 면제 이익은 918번에 있네요. 918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 정리하시면 끝나는 부분. 더 할 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 그래서 채무 면제 이익은 이런 패턴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2월 18일 거 갈게요. 날짜 18일.
자, 주식회사 성민에 발행하여 만기가 도래한 지급어음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어음을 발행하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겠죠, 여러분? 근데 내가 받을 어음도 만기가 도래하지만 내가 결제해야 되는, 갚아야 되는 지급어음도 무엇이 만기가 도래하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지급어음은 감소시켜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누구요? 성민. 자, 그러면 지급어음 어느 변에? 차변에 기록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돈은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에서 이체지급. 그럼 보통예금 무엇 하시고요? 감소. 그러면 보통예금 어느 변에? 대변에. 정말 간단한 시험 문제죠. 그래서 14번의 문제는 사실상 점수를 주고 싶을 때 내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가시죠. 자, 우리 14일 입력하시고 우리 차변 선택합니다. 그리고 지급 어음 252번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거래처 성민을 반드시 넣어주셔라. 그래서 성민 넣어주시고요. 금액 1,0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같은 날짜이죠, 여러분. 엔터. 대변은 4번입니다. 그리고 보통예금 103번 입력해 주시고요. 은행은 별도로 준 게 없으니 우리 코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우리 1,000만 원 자동 반영된 거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14번 문제는 더 이상 할 일은 없어요. 자, 그 다음 2월 25일 15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5일로 날짜 바꿔주시고요. 내용 들어가 볼게요. 자, 다음과 같이 2월분 급여를 보통예금 계좌에서 직원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 지급하였다. 그럼 여러분, 우린 차변에 누가 등장하고요? 급여입니다. 그래서 급여를 나는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비용을 발생시켜 주시고요. 그 급여를 어디에서? 보통예금에서 주었다. 대변은 보통예금이네요. 그럼 차변과 대변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한테 소득을 지급할 땐 뭘 해야 된다? 원천징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기본급 관리직 직원은 200만 원, 생산직 직원은 300만 원. 그래서 얼마가 나왔다? 500. 근데 여러분, 관리직 직원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해야 되고요. 생산직 직원은 제조 원가로 처리해야 되죠. 그러면 우리 관리직에 대한 건 800번대 코드를, 생산직에 대한 건 500번대 코드를 씁니다. 근데 시험 보실 때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되는 인건비는 급여라는 계정 과목을 씁니다. 자, 그리고 생산직과 관련된 인건비는 무엇으로 간다? 임금이라고 씁니다. 다만 일용직에 대한 급여는 모두 다 작급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퇴직금은 퇴직급여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인 급여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계정 과목의 이름표를 따로 씁니다. 자, 그래서 차변의 급여 200, 임금 300이라고 회계 처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급여를 주실 때 소득세를 떼고 근로소득세, 소득세 10%인 지방소득세를 떼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을 무엇하였다? 원천징수하였다. 여기가 원천징수인 거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원천징수한 걸 가지고 있다가 차후에 무엇 한다고요? 납부. 자, 그래서 지금 관리직의 공제금액은 18만 6,750원, 우리 생산직의 공제금액은 34만 7,220원. 자, 두 금액을 더해서 합계는 얼마에다? 53만 3,970원. 자, 요걸 뭐로 처리해요? 예수금. 자, 누가 자꾸 이걸 묻더라는 거죠? 우리 판매비와 생산직에 대한 급여와 임금을 구분했으니 예수금도 18만 6,750원, 34만 7,220원 구분해서 입력해야 되지 않느냐. 부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무슨 부분? 원가 구분을 한다는 건 비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차변에 비용이 발생이 되면 제조 원가의 발생인지 판매비와 관리비의 발생인지를 구분하는 거지. 자산과 부채와 자본은 그런 거 구분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금의 전체 금액인 53만 3,970원으로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자, 보통예금에서 이체 지급했대요. 그럼 보통예금이 감소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보통예금은 차인 지급액이 보통예금으로 나간 돈입니다. 그래서 대변에 보통예금 446만 6,030원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차변, 대변 정리 다 끝난 거죠? 차변의 급여, 차변의 임금, 그리고 대변의 예수금과 보통예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그래서 시험지 여러분 요 정도까지 문제를 낼 수 있어요. 급여 분개하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텍스트 박스를 붙여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사무실과 공장 구분은 꼭 하셔라. 그리고 우리 무슨 부분? 공제한 전체 금액은 뭐로 쓴다? 예수금, 원천 징수 금액이니까요. 제가 세액자를 왜 얘기 안 할까요, 여러분? 4대 보험을 세액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만 세액인 거니까. 그래서 원천 징수 금액이겠죠. 자, 처리하러 가겠습니다. 25일에 우리는 어느 변이요? 차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급여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급여 입력하시면 참 많은 게 등장이 되죠. 우리는 몇 번에 있는 급여요? 801번에 있는 급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801번 급여를 선택. 자,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같은 변에 같은 날짜에 임금을 입력합니다. 임금이라고 넣어주시면 우리 500번 때부터 코드가 들어올 겁니다. 504번에 임금 있네요. 제조원가 504번 선택합니다. 금액은 얼마이다? 300만 원을 입력합니다. 같은 날짜이고요. 우리 이번엔 대변이죠, 여러분. 4번 선택합니다. 자, 예수금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예수금의 금액은 얼마이다? 53만 3,970원 입력하시고 엔터.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차행 지급액인 446만 6,030원과 딱 동일하죠. 네, 이게 다르면 또 문제가 있겠죠. 자, 날짜 동일하니까 엔터 하시고 같은 대변이니까 엔터 합니다. 그리고 보통 예금은 103번입니다. 자, 은행 따로 주지 않았으니까 보통 예금 입력하시고 대변의 금액 446만 6,030원인지만 확인하시고 엔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보시면 당좌예금, 보통예금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2번, 103번, 뭐 현금은 101번 이런 건 그냥 외우시는 게 더 좋아요. 습관적으로 외워서 갖고 가시기에 훨씬 더 편하죠. 뭐 한글 친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며칠 날짜까지 15일 날짜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그럼 15일까지 이제 2월달 전표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는 몇 월달 전표해야 될까요? 이제 3월달 전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월달 처리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